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선 6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장기화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지역 상인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일군 감염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4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파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그 많은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다리는 차는 나누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시내버스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하에서도 파업은 벌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이제 시간 뺏겨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뺏겨야 되고 많이요. 손님도 많은데 좀 그런 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2006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400억을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기름값 상승을 지원금 증가의 주범으로 꼽습니다. 운송 원가에서 운송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다릅니다. 재정지원금 증가가 환승에 따른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대부분 사용돼 그다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하는 무료 환승 비용이 재정 적자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인수위는 민선 6기의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측에 주로 유리하고 노측에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내버스 서비스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준공영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버스노조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또 버스 첫차 시간이 새벽 5시 40분에서 아침 6시로 늦춰지고 막차 시간이 밤 9시로 단축되는 등 사흘째 버스 운행률이 74%대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 장성을 오가는 10개 노선은 운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는 내일부터는 전세버스 250석대를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안타까웠던 정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탈출 안내 방송을 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검찰이 보여주자 방청석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실에는 선원 7, 8명이 있었고 이들이 탈출 안내 방송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탈출 안내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오하마나호 검증 영상을 보여준 뒤 쌍둥이 배인 세월호 조타실이 비슷한 구조라 실제로 쉽게 방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재판부와 피고인이 다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며 제출했고 영정사진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라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존 학생들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근 단원고 학생들의 숙소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학생들 대부분이 울면서 주저앉아 꼼짝도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과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재판부가 수원지법 안산지청으로 이동해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으로 세월호의 구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장기화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진도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진도 읍내가 한산합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광 특수는 사라지고 특산품마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말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상인들에게 지원되는 정책 자금 이자율은 연 3.53%로 일반 대출과 똑같습니다. 결국 상인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긴급 운영 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더라도 우선 안 자빠지게, 우선 안 쓰러지게, 우선 묶어놓고 내중에 특별법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자 이 말이에요. 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진도 관광 자재를 발표했던 만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오고 뭐 가족 단위도 안 오고 관광 버스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업소들은 전부 다 죽을 맛이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편 진도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진도 경제 살리기와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향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도 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이동진 진도군수는 23일과 24일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연가를 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법정 전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전라남도에서는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일군 감염병 환자가 40명 가까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1명과 8명에 불과했던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도 올해는 수십 명씩 발병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전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의 이유로 전염병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범이 임박한 민선 6기 광주시정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 현안이 산 넘어 산처럼 쌓여있는 문화 분야의 과제는 무엇이고 또 문화수도 광주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계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전당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해서 아시아문화원 등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전당 운영 경비 일부를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일단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예산이 정확히 또 많이 다행히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있는 문제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문화전당을 채울 컨텐츠는 실험성 짙은 작품들이 많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3D 컨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이 시도됐지만 캠코 사태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관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벗어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자리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향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쪽에 반영되게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 집행부가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 예양으로서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명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KTX 개통이나 유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가 발전과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며 문화전당의 경우 법인화 문제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혜롭게 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가 민선 6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자동차 산업과나 기업 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경제부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직속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등 모두 4개 부서를 두어서 소통과 사회화합 기능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직속의 4개 부서장은 준국장급인 4급으로 채워지며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됩니다.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 대해서도 사전에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 시민 패널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적격성이 검증된 후보자 가운데 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SK의 시즌 7차전, 연승을 이어가느냐, 연패를 끊어내느냐,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안치홍이 시즌 10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포. 주말 두산전에서도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린 안치홍 선수. 이제 타율이 3할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안치홍의 홈런으로 점수는 3대3. 경기 초반까지는 5연승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발 김진우 선수가 팔꿈치 통증으로 경기 초반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중간 개투진이 SK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더욱 아쉬운 건 연거푸 2사 이후 실점했다는 겁니다. 6회 초 2사 이후 기아는 아쉬운 한 점을 더 내주고 3대3 균형은 깨집니다. 7회 초 또 2사 상황에서 마운드가 무너집니다. 단 하나의 아웃카운트를 남겨두고 SK 타선을 막지 못한 채 무려 8점을 헌납합니다. 집중력의 차이였습니다. 기아 마운드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지 못해 대량 실점하고 SK 타선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무너진 기아 마운드를 공략해 점수를 뽑아냅니다. 반면 기아 타선은 8개의 잔루를 기록하며 4득점에 그쳤습니다. 승리는 놓쳤지만 첫 발걸음을 떼는 아기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어깨로 주목받는 신인 박준태 선수. 경기 전 선동열 감독은 박준태 선수를 보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8회 대타로 나와 첫 1군 무대 안타를 때리고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 타이거즈의 듬직한 파워 히터로 성장할 박준태 선수의 모습 기대합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 SK와 8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SK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지난 넥센전에서 타구에 맞는 부상에도 역투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박민우는 올해 첫 프로에 데뷔한 신인 선수입니다. 신인의 패기와 에이스의 자존심이 만납니다. 오늘도 멋진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곳곳에 방무, 즉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안개인데요. 우리 지역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시정거리도 순천 300m, 목포와 광주 6km로 평소보다 매우 짧습니다. 이 시각 장성 18도, 영광과 광주, 나주가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7도, 담양과 광주, 화순 29도, 구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우리 지역의 생활지수는 자외선 지수와 식중독 지수 모두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햇빛 차단에 더 신경 쓰시고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로 식중독 예방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지로 떠오른 730 순천 곡성선거구의 보궐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선언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전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격전지로 부상한 순천 곡성 선거구의 보궐선거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지역구를 잃은 통합진보당은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전했던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소지를 옮기고 재입당을 마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출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천시 주안면의 벼건조시설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게도 나서 공식 출마 선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4년 만에 텃밭 탈환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하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공모자를 대상으로 컷오프를 실시해 후보자를 3, 4명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초쯤 여론조사 등 세부적인 경선 방식이 정해지면 당내 경선은 다음 달 5일에서 7일 사이가 유력합니다. 후보자 공모에는 복당을 마친 서가번 전 의원을 포함해 노광규 전 시장, 구이승 변호사, 조순용 전 수석 등 최대 11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확정돼 진검승부를 펼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보궐선거는 광주가 미래로 가는 길을 열 것이냐, 과거로 가는 길을 반복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인물로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기 전 부시장은 광산에서 혁신의 바람,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광산을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기훈 전 국회의원이 나주 화순 지역구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기훈 전 의원은 화순군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와 화순은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주민 간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민화합과 나주 화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전남대 화순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사위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 공석인 4개 지역을 제외한 15명의 의원 가운데 박지원, 우윤근, 임내연 의원 등 3명이 법사위에 소속된 것을 비롯해 농해수위와 교육문화위원회, 국토위원회에 각각 2명이 배정됐습니다. 또 나머지 상임위에는 대부분 1명씩이 배정됐으며 원내 수석 부대표인 김용록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에 각각 복수 배정됐습니다. 전남도가 바다낚시공원을 어촌의 새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복합낚시공원은 지난해 4월 완공을 앞두고 개정된 정부의 낚시터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강진군은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모두 7곳에서 해양낚시공원이 운영되거나 조성 중인데 고흥과 여수, 진도에서 추진 중인 낚시공원은 보완이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살 이모 씨 등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의 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기 전인 지난달 21일 요양병원 현장 점검에서 소방장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방과 보도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4살과 16살 등 10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 등 순천 시내 3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보도방 업주 53살 유모 씨 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모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접대부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업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통신산업연구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이전은 광주 전남으로 옮기는 전체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 KDN,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이 이전해 모두 13개 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정착할 예정입니다.